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시골에서 생길 수 있는 정책자금, 그러니까 보조금, 저리 대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그리고 대부분 정책자금 보조금이죠. 보조금을 이렇게 받는 데 있어서 오늘은 이 하우스를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 하우스가 제가 이게 로컬 푸드에서 납품하는 조건으로 70% 보조를 받아서 지은 하우스입니다. 이게 100평인데요. 두 동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게 큰 밭이 아니어서 두 동으로 나뉘어 이게 80평, 한 20평 정도 이렇게 나뉘어서 짜투리 땅을 이용해서 하우스를 지었는데요. 이게 로컬 푸드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70% 보조금입니다. 70%. 근데 이것을 최소한 3년 정도 납품을 하지 않으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거 최장 5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3년을 했습니다. 3년. 근데 이 하우스를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이 하우스가 수경재배 하시는 분들은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은, 이게 땅을, 이 하우스 안에 있는 이 땅, 이걸 갈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난제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는 물을 지속적으로 주어야 됩니다. 이제 바깥 하우스가 없는 데는 자연이 알아서 비도 오고 눈도 오고 이래 가지고 땅에 있는 뭐 어떤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동 공급을 해 주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이 하는 일은 과잉 공급이나 조금 적게 되나 이런 게 있는데, 이 하우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정량 내가 원하는 양만큼, 작물이 원하는 양만큼 물을 지속적으로 줘야 됩니다. 겨울철에도 역시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주지 않으면 땅이 밑에까지 자꾸 말라 들어가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작물을 심고 물을 주게 되면은 이제 뭐라 재건 탄다 그러죠.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이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작물을 이래 하다 보면은 땅에 힘이 없어져 가지고 다른 작물을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단점이 있어서 하우스 가끔 가다 보면 비닐을 벗겨내고 자연적으로 비를 맞추고 눈을 맞추는 경우가 많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하우스는, 그러고 이제 농사 처음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은 하우스 하나 있으면 이래 하는데, 이 하우스가 생김과 동시에 이제 노예 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제 노예 계약을 하는 건데, 이제 그거는 평수가 작지 않다면은 재미삼아 할 수 있지만은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하우스 작업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책자금이나 이 어떤 보조금이 이게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좋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제 저는 1차적으로 그 정책자금이라 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제 사람마다, 이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허황된 꿈을 꾸기 때문에 실패도 많이 하지만 대출도 많이 받습니다. 그 중에 최고로 난제한 게 무엇이냐면은, 저리로 연 3%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니면 1%대에도 이렇게 대출을 내다 보면은, 이 대부분 귀농하시는 이제 청년 귀농인이라 그러죠. 이제 젊은 층에서 귀농하면 돈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처럼 뭐 한 60대 1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력을 가지고 자기 땅도 사서 이렇게 오고 하지만은,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전량 대출입니다. 전량 대출인데, 그것도 그냥 어떤 무담보 대출이 아니고 담보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 50% 정도 지원은 받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러니까 1대1로 맞교환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대한 이자가 1년에 1% 3%면 싼 이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결코 싸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 농산물이라 하는 것은 1년에 잘해야 수확이 2번 됩니다. 수확이 2번. 이제 그래서 이제 하우스 같은 걸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함정이 뭐냐면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인건비. 지속적으로 인건비는 상승을 하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사람이. 그리고 무언가 히트를 하면 너도 나도 막 해제끼니까 어떤 판로에도 문제가 생기고 덤핑에도 문제가 막 이래 생기거든요. 그 우리나라 특성상 무엇이 잘 된다 하면 너도 나도 막 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경쟁력이 당연히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골 같은 경우는 저 같은 60대가 젊은 층에 속합니다. 그리고 물론 더 젊은 사람들, 이 귀촌하신 분들, 예전에 마을을 떠났다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일을 할지 모릅니다. 일을 할지를 몰라요. 그것도 자기가 어떤 농사를 지으러 들어오신 분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이 제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이렇게 그냥 대충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 나름들 또 얘기 들어보면 애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정책자금이라 하는 그 자체가 농산물을 열심히 노력해서 일이 하면 되는데 이 회사 다니고 어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처럼 일거리를 누가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은 그거 그냥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우스 같은 경우라면은 완전 진짜 노예처럼 일을 해야 됩니다. 노예처럼.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대량으로 뭐 얘기하니까 뭐 5,000평, 3,000평 뭐 이거 쉽게들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 가수원으로 얘기를 할게요. 가수원 3,000평 하려면은 그 인원이 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첫째 시골에 인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삼국인들을 많이 쓰고 하는데 삼국인들은 뭐 사람 아닙니까? 잘 안 합니다. 옛날 시골에서 몸담고 평생을 일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이상이라 그러죠. 거기에 딱 주어져 있는 분들이지만은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쉴 때 쉬고 싶어 하고 일할 때 일하고 싶어 하는데 시골 특성상 그게 잘 안 되는데요. 이제 그런 데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판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서는 모든 시설비를 갖춰놓고도 인건비 때문에 어떤 수확을 못하는 입장이 생기고요. 또 수확을 한다 셈 치더라도 그때 당시 한꺼번에 작물이 왕창 쏟아져 버리니까 그 덤핑이 되는 겁니다. 덤핑 그냥 헐값에 그냥 넘기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안 지을 것 같으면은 그 시설자금 투자한 시설자금을 회수한다고 뭐 어쩐다고 막 이래 해버리니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종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공적 자금을 받게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배추 농사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짓는다. 그러면 그 하우스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3년에서 5년 동안 그 배추 작목 위에 다른 작목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작목만 계속 하다가 정작 땅에 힘이 떨어질 때 비닐하우스를 걷고 다른 데로 돌려서 지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백 또 물량을 받고 어떤 물품 생산을 하는데 작물을 선택할 요지가 없다는 겁니다. 고추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하우스 하우스 보조를 받으면 고추만 해야 됩니다. 다른 작물을 하면 또 안 됩니다. 이제 그런 함정. 그리고 내가 이 어떤 공적 자금을 썼을 적에 그 공적 자금이 이자만 낼 때는 별로 크게 와닿지는 않고 1%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자만 내다가 원금하고 같이 갚을 시기가 도래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뭐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뭐 5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10년 5년에 거쳐 가지고 원금까지 다 같이 내야 되는데 그럴 정도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 가지고는 열심히 해서 진짜 이자 갚고 먹고 살고 조금 비축할 만하면 원금 갚을 시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 원금과 같이 갚아 나간다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그것이. 올해 작년 같은 경우 배추 농사 보셨죠? 초창기 고냉지 배추 막 비싸다고 막 난리 굿을 쳤지만 실제 그 고냉지 배추 재배를 하는 데는 강원도하고 전라북도 저 무조 쪽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 수요와 공급이 당연히 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 그거 바라보고 배추 농사를 엄청 해가지고 지금 이 들판에 가보면은 배추가 그냥 얼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어디 탑 쌓는 것, 돌탑 쌓는 것처럼 전부 다 말라 죽어가고 있죠. 다 죽었죠. 그거를 팔고도 회수해 갈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안 나오고 물류비도 안 나오니까요. 이제 그래서 망하는 경우가 되는데 특히 공적 자금을 받아 가지고 어떤 단일 품목을 바꾸지도 못하고 그걸 몇 년 동안 하다 보면은 피로가 누적되면은 쓰러지잖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첫째는 공적 자금을 받아서 이자만 낼 때는 좀 덜 하지만 원금과 같이 낼 때에 대한 어떤 그 힘든 거, 또 시골의 모든 사람의 연령대가
너무 높아져서 실지 일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을 썬다 셈 치더라도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본전도 안 나온다는 거. 그리고 그 인원마저도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거. 이게 제일 큰 함정입니다. 첫째, 인원이 없다는 거. 둘째, 공적 자금을 썼을 때 이자만 갚을 때는 그래도 좀 나았는데 원금이 도래했을 때 발생하는 피로감. 세 번째, 공적 자금을 쓸 적에 내가 무슨 품목을 했을 때 그 품목을 마음대로 변형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공적 자금을 유용하게 진짜 뜻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공적 자금을 받아도 보조를 받아도 손해나지 않고 적대나지 않는 부분을 한번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